독서용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현재의 본 독서용토 채널 이외에 새로운 채널 독서논술TV를 개설했습니다. 독서용토 채널에서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제가 얻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새로 시작한 독서논술TV에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독서와 논술을 홈스쿨링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독서용토 채널에서의 책 소개가 좀 포괄적이었다면 독서논술TV에서는 책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집중적으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독서논술TV에서는 논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읽어가는 동안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으로 인해 떠오른 이미지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볼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는 본 독서용토 채널에 독서논술TV의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독서논술TV에는 다른 영상들의 개입 없이 독서논술 홈스쿨링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트리갭의 샘물입니다. 트리갭의 샘물, 이 책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는 마음을 졸이게 하고 묘사는 섬세하고 감각적입니다. 조근조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첫 부분입니다. 8월의 첫째 주가 여름의 한복판에 걸쳐져 있다. 마치 돌다가 멈춰버린 회전 관람차의 맨 꼭대기 자리처럼. 이 첫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음미하느라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여름 한낮에 밖을 내다보면 세상 끝까지 그렇게만 있을 것처럼 지글지글 끓는 거리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풍경이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가 있으면 한낮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매미 소리 외에는 소리라는 소리는 다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없는 동네에 나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읽어갈수록 작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원래 아이들 속에 있는 오감을 깨우고 예리하게 만듭니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 첫 문장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리갭의 생물 첫 문장을 읽으면 톨스토이의 책 안나 카레리나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유명한 첫 문장. 불행한 사람은 오만 가지 이유로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단순하다가 떠오릅니다. 프롤로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새벽녘에 터크 부인은 트리갭 마을 끝에 있는 숲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다. 정오에는 트리갭 숲의 주인집 딸 위니 포스터가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저녁 무렵에는 한 낯선 남자가 포스터 씨네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바짝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일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은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독자를 긴장시키는 도입부가 훌륭합니다. 질문 팁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에게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어떨까요? 독자는 지적인 노력을 덜 기울여도 됩니다.
하지만 몰입과 재미는 떨어지겠죠. 가령 다음과 같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어떨까요? 트리갭의 마을에 숲이 있는데 그 숲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옹달샘이 있어. 그런데 그때로부터 수십 년 전에 우연히 터크신의 가족 4사람이 트리갭의 숲을 지나다가 옹달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고는 영원히 살게 된 거야. 터크신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트리갭 숲의 주인은 숲 근처에 사는 포스트 씨야. 그 집 딸 이름은 위니야. 어느 날 위니는 숲에 들어갔다가 샘물을 마시고 있는 터크신의 둘째 아들 제시를 만나게 되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위니는 목이 말라서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 해. 그걸 말리기 위해서 터크신의 가족들은 위니를 자기들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돼. 왜? 위니에게 설명해 줄 시간이 필요했거든. 노란 옷의 남자는 어릴 때 영원히 사는 사람들에 관해 떠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쭉 추적해오고 있었어. 노란 옷의 남자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샘물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의 3가지 상황이 다 연결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서로 관련성 없어 보이는 상황을 툭 던졌을 때보다 재미는 훨씬 덜하죠. 긴장감도 덜하고 몰입도 덜 되겠죠. 책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을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독자는 사건들 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지적인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몰입과 재미뿐만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고 파악하게 해주는 독해력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긴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작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에 있는 구절입니다. 숲이 이 3가지 일들의 한가운데 바퀴의 중심처럼 서 있었다. 모든 바퀴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터크 시내는 원치 않게 이 바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야기에도 중심축이 있지요. 이 이야기의 중심축은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입니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사이에 2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포스터 신의 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왼쪽에는 자라기가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로 둘러싸인 집이 서 있고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 이 묘사를 보면서 손톱이나 발톱을 짧게 깎았을 때의 통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각적이고 저자의 의도를 드러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디를 짧게 깎아놓은 것을 보고 깔끔하다거나 부지런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은 그 그만한 집 앞을 얌전하게 지나 마을로 이어진다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숲은 어딘지 이상스러운 데가 있었다. 포스터 신의 집에서처럼 숲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편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이유는 서로 달랐다.
집은 너무 거만해 보여서. 이와 달리 숲은 잠자는 듯한 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점점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독서논술TV 채널에 올린 첫 번째 영상이 거의 2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5분이 넘어가는 긴 영상은 구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또 영상이 기니까 제작과 업로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논술TV에서는 20분 가까이 된 첫 번째 영상을 구글의 승인을 받아서 올렸지만 본 독서영토 채널에는 독서논술 1편 영상을 2개로 나누어서 올립니다. 독서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독서논술TV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